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 주가 오늘 9%가 넘는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의 상승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급락이 크게 느껴졌는데요. 아마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주말 연휴 동안에 마음이 심란했고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하락보다도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카카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급등을 냈는데요. 바로 미국이 이란 공습에 따른 방산주는 반대로 수혜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체험방에서 투자 의견이 나갔지만 정회원방에서는 K 방산 종목을 추천 의견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투자 의견 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투자 비중 조절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락은 우리에겐 절호의 찬스가 되고 또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오히려 카카오 투자 비중을 잘못 조절했다면 지금의 하락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무 대응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카카오를 또 보유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카카오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매도 비중 조절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뿐만 아니라 대체로 많은 종목들을 주저하게 만든 페이크가 오늘 작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각 저녁 7시인데요. 미국 나스닥100 선물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나스닥100 선물지수입니다.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반등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크게 하락하는데 영향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26% 급락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저께의 상승 반등을 그대로 오늘 하락으로 몸통으로 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50, 22평선이 아직은 데드크로스 정배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로 급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24,680포인트가 이번 3월 시가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하방 추세가 더 강화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카카오가 시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 과거에 카카오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또 오른쪽 화살표 방에서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릴 때 내용 보면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추세선이 그대로 그어져 있죠. 그대로 그어져 있는데 지난 금요일 마감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쵸? 직전 고점 영역의 상단 저항 구간까지 올라와서 윗꼬리가 달렸을 뿐이지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가 가격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가 보면 바로 시가 가격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이 하락 추세대 상단 저항 가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고가 차익 매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웠고요. 오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는 더욱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또 여기 바닥 영역까지 내려온 만큼 큰 틀에서 우리 카카오는 그동안의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좁아진 이 박스권에서 상단 영역까지 올라갔지만 윗꼬리가 달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단 영역으로 내려오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감이 워낙 좋지 않고 시장 지수가 그냥 하락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를 그냥 보유해도 괜찮은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양호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그래 카카오도 이제 반등 나오겠구나. 그럼 반도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렇다면 순환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떡하니 주말에 이런 악재들이 발발한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악재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 그 시각 자체가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투자 의견을 드렸나요? 바로 정의연방에서는요, K방산 종목을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K방산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드리면서 미국과 이란 핵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실제로 언론에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혀졌고 다음 주에 회담 기대감까지도 언론에선 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통상적인 립서비스 수준이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저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K방산 ETF 종목을 지수 하락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것은 누가 다급하다 그랬죠? 이란이 다급한가요? 트럼프가 다급한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가 급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들, 공격적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K방산 우주 ETF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투자 의견 드렸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체험방에서 투자 의견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투자 의견 드리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가 자체가 100만 원 이상 황제주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거부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 ETF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의 방산주들을 쌍끌이 모아놓고 있죠. 단가 자체는 또 4만 원짜리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투자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K방산 종목, 이 종목이 오늘 16%대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한다면 코덱스 방산 탑10 레버리지 종목을 매매할 수 있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가 28%였고요. 고가가 4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가가 41%? 뭐야? 우리 국내 증시는 상한가가 30%인데 어떻게 40%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알아둬야 됩니다. 레버리지는요, 상하한가 변동폭이 60%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오늘 처음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상하한가 제한폭이 60%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잘 매매할 때 그 효과가,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투자 의견을 드리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매도할 명분은 없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도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매도할 명분은 없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구간에서 6만 원대 수준에서 그냥 버텨만 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시가 자체가 하락 추세대 상단에 딱 걸쳐서 출발하면서 일시적으로 개장 초반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매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페이크성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코스피 지수에서도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의 매도를 주저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분봉 차트입니다. 개장 초반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일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미국이 이란 공격을 안 하기로 했나요? 악재가 갑자기 해소가 됐나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지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가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크게 반등은 안 나왔습니다만 보시면 개장 초반 30분 9시에서 9시 30분 그리고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카카오 같은 종목들 쉽게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저가 매수 기회 아니야?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오판하고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고 또 비중 태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타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정현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악재 해소된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주저없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하락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단기 바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추가 의견 드릴 예정이고요. 정의연방에서 보다 빨리 실시간으로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럼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매도 못하고 보유 홀딩 유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 의견 드리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장 초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렸던 부분들 바로 9시 땡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렸죠. 미국 증시 지난밤 상승 마감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은 큰 충격은 없다. 이 바로 개장 초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루 이틀 내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 대응에서 신중히 의견 드리겠다라는 내용을 코멘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9분 10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본격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서진 시스템 전일 금요일 절반 매도 의견 드린 이후에 전량 매도 남은 비중까지 전량 매도 의견 드리면서 차익 실현 남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차익 실현 의견 드리면서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카카오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의견을 드렸습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비중 30%를 남겨두고 나머지 비중 전량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은요 59,100원이었고요. 그때 당시 가격은 공식적인 카카오 추천 가격 대비해서 약법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손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드렸는데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4%, 15%까지도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또 크게 개파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카카오 전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꼭 핵심 포인트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카카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이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내일 개파락하거나 또는 이번 주 내내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박스권 하단 영역을 깨트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깨트리고 내려갔을 때 반등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대략 감이 나오죠? 어디에서 바닥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 영상을 애청하고 계신 분들은 답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어딥니까? 바로 53,000원대 영역입니다. 물론 53,000원대 영역이라고 해서 53,000원 와가지고 바닥 나온다 딱 부러지게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3,000원대 영역이 연간 차트에서 5위평, 12평이 겹치는 맞물리는 구간인데 올해 2026년도는 5선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국면에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실제 주가가 올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 조정이 빨리 나온다면 이 가격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연초에 일단은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악재가 발발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53,000원 가격을 소환해 내야겠죠. 그래서 53,000원 가격을 지금 이렇게 체크해 놓도록 하겠고요. 68,000원 가격, 그 다음에 하락 추세대 이 상단선 있죠. 상단선도 일단은 이렇게 그대로 연장해 놓을 겁니다. 자, 선을 다시 긋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대 이렇게 상단선을 연장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카카오는 앞으로 53,000원 영역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바닥 잡히고 반등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상단 내려가고 있는 이 상단선에서 저항 반드시 걸리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를 지금 구간에서 6만원 상단 또는 뭐 7만원, 8만원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대 상단선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빨리 좀 나와서 다시 한번 앞에서와 같이 저점을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웠었던 이 하락 추세대 하단선도 결과적으로는 유지가 되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 이 N장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카카오 투자자 여러분들, 카카오 주식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주가지수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못했고 내려올 때는 또 똑같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게 하고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카카오가 못 가지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올라갈 때도 수익 못 내고 카카오가 내려갈 땐 더 내려간다? 이거 속 터질 노릇인데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기회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는 데서 카카오가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지수가 내려왔다가 바닥 잡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지부진하고 힘든 과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가장 빨리 튀어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시장의 주도주가 먼저 튀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의연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화살표 신호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비중 조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의연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상담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현대차까지도 나머지 물량들 다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와 자동차, 주도주로 투자했었던 이들 종목들을 전량 매도 의견 드렸던 데는 그만큼 시장 하방 변동성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제 하늘을 보고 날씨를 보면 이제 좀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소나기 올 것 같다. 잠시 비를 좀 피해든지 아니면 빨리 가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인생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 초등생 정도가 된다면 지금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을 쭉 길게 살다 보니 이젠 날씨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주린이가 아닌 오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소나기 한번 올 것 같다. 주식시장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체감으로 시장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을 시장에서 신호로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보고 있고 누구는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주식 종목 대응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 비중 30%까지 낮춰놨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카카오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상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내려왔다라고 해서 매수가 아니라 내려와서 바닥을 어디서 잡고 있는지, 화살표 매수 신호는 어디서 나오는지,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지, 수급 순환매가 카카오로 들어오는지를 잘 판단해서 진입 여부를 투자 의견 드릴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도체라든가 또는 자동차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다른 업종으로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를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그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업종으로는 투자 비중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하는데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3월 주식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시고요. 당분간 주식시장 하락, 변동성,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 경계심 가지시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꼭대기에서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투자 여러분들이 꼭 주의 경계하시면서 대응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